네, 오늘 시장 내장 2부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스 정부와 3당 대표 간의 회의가 또다시 연기되는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에 낙관하면서 시장은 올랐습니다. 그냥 오른 게 아니죠. 오늘 2,000포인트 돌파했는데 종가상도 돌파를 했네요. 장중 고점이 결국 종가까지 형성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종가와 장중 고점이 같아지는 날이 됐습니다. 장중 돌파, 종가 돌파. 오늘이 바로 2월 8일 수요일인데요. 그렇게 안 사던 기관도 막판에 오히려 매수에 가담하면서 매수 전환해 오늘 결국 쌍끌이가 2,000포인트를 만들었다라고도 뉴스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건설증권, 조선화학 등등이 모두 올라가면서 대장주 삼성전자가 쉬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체감적으로 상승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정확한 종가, 코스닥 그리고 환율 시장까지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로존 금융위기 타결에 대한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오늘 국내 시장도 하늘을 나는 분위기였는데요. 2월 8일 수요일 먼저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4흘째 상승 행진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로 6개월 만에 장중 2,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 소폭 줄이는 모습이긴 했지만 재차 오름폭 확대하면서 2,00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11포인트 상승한 2,003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하면서 12거래일째 매도 행진 이어갔습니다. 오늘 기관 164억 원, 개인은 4,085억 원의 매도 행진 이어갔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4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개인의 순매수의 코스닥도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기관이 매도폭 늘리면서 지수 상승이 주춤하는 듯 했는데요.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0.36% 상승한 52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개인이 4거래일째 순매수 보였습니다. 개인은 402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4거래일째 순매도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는데요. 382억 원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8억 원 소폭 매수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의 마무리 기대감이 부각되고 또 코스피가 2,000선에 안착하면서 오후 들어 하락폭 소폭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은요. 2원 90전 하락한 1,115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운수창고, 증권과 종이 목재업종이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0.09% 빠지면서 109만 2천 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는 1.14% 상승했습니다. LG화학도 3.32% 상승하면서 42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은 5.91% 오늘 상승하면서 31만 3,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이노베이션도 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2.55% 빠지면서 26,8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43% 강보합권에서 오늘 35,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CJ홈쇼핑은 반면에 2% 넘게 빠졌네요. 서울반도체 1.18% 상승했고요. 포스코 ICT 2.28% 상승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의 주식 대량 매도 소식에 오늘 급락하는 하루였죠. 8.94% 빠지면서 11만 9,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도 0.64% 빠지면서 31,1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SFA는 반면에 1.87% 상승했습니다. 메디포스트 1.69% 빠지면서 121만 8,2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하면서 증권주 역시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증권 1.76% 상승하면서 6만 3,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교보증권은 장중 1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인수 관련설과 관련하여 상승폭 내주는 모습이었지만 포스코가 인수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오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교보증권 7.27% 오늘 강세 속에 6만 6,49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메리츠 종금증권은 한때 2.18%까지 상승했는데요. 분식 회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오면서 오늘 1.94%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해운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해운 업황이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지만 국내 해운주는 오히려 강세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운업 업황이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죠. 한진해운이 4.53% 오르면서 오늘 16,150원에 오늘 거래 마쳤고요. STX 펜오션도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한해운도 2.65% 상승하면서 29,00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가 거침없는 상승 흐름 보였죠. 유럽 위기로 밀렸던 수주 물량이 촉매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대중공업이 5.91% 상승하면서 오늘 31만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63% 올랐고요. STX 조선해양 역시 6.32% 오늘 상승하면서 15,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화학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와의 원유 공급 협력 소식과 함께 중국의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화학과 정유주가 동반 강세 보였죠. 오늘 호남석유 3.25% 오르면서 38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오일도 5.75% 강세 보였습니다. OCI도 2.58% 상승하면서 27만 8,5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강세로 인해서 중동발, 정유시설 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건설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 대림산업 5%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4천원에 거래 마쳤고요. GS건설도 5.63% 상승했습니다. 현대건설 역시 2.93% 상승하면서 오늘 8만 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박근혜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요. 불출마 선언이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가 6% 넘게 상승하면서 7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1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특히나 중화권 보니까 대만이 2%, 중국이 2%, 중화권 증시도 오늘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더 중요한 2,000포인트 종가까지도 회복한 날이죠. 여의도의 분석 들어봅니다. NH투자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중 고점이 종가 2,000포인트를 종가로도 넘기네요. 네, 그랬습니다. 장 마감에 외국인이 6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그 종가로서 2011년 8월 이후 7개월 만에 2천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금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피 지수가 2011년 8월 이후 7개월 만에 지수 2천선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금일 밤 유럽에서 그리스 정부와 야3당의 대표회의, 독일과 헝가리 국채 발행 예정 등 주요 변수가 예정돼 있고 또 내일도 국내외로 주요 변수가 대기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결과에 좀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상승으로 대부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건설, 화학, 운수, 창고, 증권 업종이 특히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은 정말 많은 변수가 껴있는 9일입니다. 일단 옵션 만기, 또 금통위 금리 결정, 또 중국의 물가지표 등등이 쏟아지는데 그중에서 옵션 만기 전망부터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내일 옵션 만기와 관련해선 당장 그 옵션과 관련된 합성 선물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외국인의 매수 중 최근의 매수를 말씀드리는데 1조 9천 원 정도가 프로그램 차익 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만기 이유를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및 해외 전 증권사가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서 큰 이변은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중국의 1월 CPI도 전망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2월 들어서 북방부의 한파가 다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신선 채소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월은 전반적으로 북방부 기온이 온난한 편인 점을 고려할 때 1월 중국 CPI는 큰 이변 없이 최근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중국 CPI는 부합할 거고 전망치에 금리는 동결될 거고 옵션 만기는 괜찮을 것이다. 2,000포인트 안착 쪽에 비중을 더 두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앞으로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는 방향인지요?
네, 뭐 저는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주요 지지선 앞에서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중요할 거로 예상해 왔는데요. 뭐 지수 2000선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안착을 하긴 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지수 강세 구간인 2월에는 계속해서 은행, 조선, 건설, 증권 업종 중심의 좀 트레이딩이 바람직할 것 같고, 오히려 이후에 좀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000포인트 안착부터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런 의견이셨네요.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03.73. 오늘 코스닥은 뭐 520선 종가였지만 코스피의 종가는 남달랐죠.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습니다. 분석 듣고 앞으로 해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동소문 지점의 강보경 대리님, 그리고 SK증권 일산 지점에 계시는 신민승 과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특별하게 준비해 오신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일까요?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첫째, 코스피 2000포인트 재탈환했는데 앞으로 전략은 알아보고요. 두 번째, 옵션 만기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이후의 시장 영향, 그리고 당적 만기 전망도 재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자재 가격이 뛴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 계속해서 오른다면 그 수혜 업종은 무엇이 될는지 체크해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테마주, 욕망과 절제 사이의 테마주 매매법도 일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김중원 애널리스트는 2000포인트 안착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조금은 얘기를 좀 미루었는데요. 일단 2000포인트가 종가상도 돌파됐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 궁금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강보경 대리님, 오늘 예상하셨어요? 사실 큰 재료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렇게 2000포인트를 종가까지 회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2000포인트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당장 제가 말씀드린 일주일 만에 이렇게 2000포인트를 맞이하는 것은 참 굉장히 좀 반갑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2000포인트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작년 2011년 8월 이후에 약 7개월 만에 바로 탈환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느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유럽 중앙은행에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리고 그리스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서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텐데요. 연초부터 그 어제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8조 1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추가로 더 산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여기서 더 들어올 수 있는지가 가장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유동성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2,000포인트의 부담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로 하락을 한다면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2008년도 미국 신용등급 하향 때 갭이 나온 부분 2020포인트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지 여부는 일단 조정 이후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도주가 여기서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은 추가로 상승이 가능해서 그 이전 갭인 2100포인트까지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주식이 아예 없으신 분이다.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어떤 전략을 세우셔야 되느냐. 시장이 흔들릴 때를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조정을 이용해서 하락 시에 매수하는 관점을 권해드리고요. 지금 당장 따라가시는 거는 조금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이익을 좀 내고 계신 투자자분께서는 포트폴리오를 조금 압축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으로 압축을 하시냐면 지금 계속 원화 강세 수혜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데요. 은행을 비롯해서 건설, 정유, 화학 그리고 조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쪽으로 좀 포트를 좀 재구축하시면서 아닌 너무 좀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주도주 쪽으로 주도주가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는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아까 뭐 미리 팔아놓고 난 잘 팔았어. 이것 봐 1960에서 쉬잖아 했던 분들이 오늘 땅을 치고 후회했던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락 시에는 이제 신규로 없으신 분들 물량 사야 된다 하셨는데 지수로 보면 한 어느 정도 빠지면 살 때예요? 일단 여기서는 밀리더라도 크게 밀릴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동안 펀드 환매가 계속 나오면서 여기서 계속 매도를 했던 투신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금 여력이 좀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좀 보기는 힘들겠지만 여기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동안 차익 실현을 한 연기금이라던가 아니면은 투신이 추가로 여기서 매수를 하면서 현재 지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로 본다면은 일단 한 1950포인트 전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하시고 여기서 좀 매수하기가 좀 두렵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을 현재 그냥 분할해서 한 10%만 사보시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또 10%만 사보십시오.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한다. 단기간에 좀 장중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풀베팅을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써보시면 시장에서 소외감을 받지 않으면서 내 주식을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대상은 역시 은행, 건설, 정유, 화학 내에서.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포트를 조금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서서 김중원 연구위원도 이제 비슷한 섹터를 얘기를 했지만은 2,000포인트가 이제 오늘 막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안착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했는데 또 우리 강봉현 대리님은 그래도 2,100까지 더 높게 봤어요. 예, 제 의견도 역시 뭐 두 분의 의견을 약간 조율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제 고유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오늘 이제 몇 달 만에 2,000포인트를 처음 이제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너무 눌림을 기대한다 그러면 사실상 눌림은 오히려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현재 뭐 아까 강 대리님께서 2,100을 말씀하셨지만은 뭐 현재까지 지금 지금 3에서 2,100까지 한 5%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기다리다가 2,000포인트에서 조정이 안 나오고 2,100포인트에서 이제 예를 들면 시장이 끝나고 이제 슬슬 하락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착각하셔서 조정으로 알 수 있는 분도 많이 있을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예. 제 의견으로는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야 뭐 아무 상관 없겠습니다만 이제 주식 비중이 없으신 분 또는 뭐 주식 비중이 좀 적으신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2월 남은 한 달 전략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어떤 전략인가요? 예, 우선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화면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화면이 나가는데 조금 작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제 1월 달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이제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현재 뭐 한 1,800 중반에 있던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온 게 1월 달이고 실질적으로 지수가 10%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작은 상승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업종들은 이제 PER로 봤을 때 흔히 저평가라는 구간이 많이 이제 퇴색이 된 현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제까지 많이 오른 IT, 조선, 해운 쪽에 대해서는 이제 1월에 너무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추격 매수하다가 이제 자칫하다가 시장이 만약에 하락해서 이 종목들이 하락이 나오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대신에 1월 달에는 이제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간이라는 얘기는 작년 2월 기준입니다. 작년 2월부터 지금 2월까지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추세는 꾸준한데 단기적으로 1월 달에 부침이 있었던 종목 위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 모멘텀 전략인데 굳이 따지고 보면 가격 모멘텀 전략은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자 이런 전략입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여기 화면에 쭉 나오는데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현대 그린푸드가 1년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1.9% 정도 되는데 이제 한 달 수익률은 마이너스 5% 정도 됩니다. 이제 이런 구간 종목들은 이제 찾아보자 이런 논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밑으로 내려보면은 만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에 이제 급락에 이어서 반등을 시작했는데 역시 1년 수익률은 뭐 마이너스 0.3%나 이제 거의 보합으로 보시면 되겠지만은 한 달 수익률은 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월 달에 못 갔던 종목을 찾아보자 이런 논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SBS 역시 이제 1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3% 정도인데 이제 최근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7% 석 달로 봐서도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뭐 아직까지 1,800, 1,700 영역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한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형국에서 너무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은 형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제일기획이라는 종목까지 이제
가격 모멘텀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2.6% 정도 올랐는데 이제 한 달이나 석 달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5, 6% 정도 되기 때문에 역시 수익률이 이제 한 달, 석 달 수익률은 최근 수익률은 미미한데 장기적인 성장세는 이제 변함이 없던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가격 모멘텀 전략이 아닌 이제 이익 증가율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증가율 전략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에 이제 지금 2011년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가고요. 지금부터는 2011년이 아니고 2012년의 실적 발표를 이제 예상을 해서 이제 매매를 할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2011년은 싹 잊어버리고 2012년 1년 지금 예상 수익률이 이제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물론 이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만. 네. 그래서 2012년 1년 수익률이 이제 작년보다는 나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제가 이제 또 역시 몇 개 애널리스트 발표 자료를 토대로 몇 개 추려왔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역시 한 달이나 석 달 수익률이 좀 안 좋고 장기적인 수익률은 괜찮은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오리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좀 고가주긴 한데 1년 수익률은 6%대지만 한 달 수익률은 이제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좀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의해서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해상이나 이제 여기 보면 동부화재 같은 보험주가 있습니다. 보험주 역시 오늘도 좀 크게 빠졌고 지수 2000포인트랑은 전혀 상관없는 업종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수가 2000에서 2100 이제 피날레를 칠 때는 흔히 이제 건설주나 금융주 중에서 순서로 따지면은 증권주, 은행주, 보험주이기 때문에 네. 이제 피날레가 온다 싶으면 이런 종목으로 키를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생각하여 이제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만도는 아까랑 이제 중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도는 가격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적당하고 한 달 수익률이 마이너스 9%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좀 괜찮게 나올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다른 패널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NC소프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이제 1년 수익률이 1%대에 불과한데 최근에 이제 한 달, 석 달 동안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임 이제 때리게 나서가지고 좀 많이 하락하였는데 이런 부분 역시 이제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여서 이런 업종으로 이제 2월 달에 2000포인트에 도달했는데 현금이 100%이시다 이런 분들께서는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떤가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어떤 빠지고 그런 어떤 눌림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1월 달에 조금 부진했던 것을 뭐 실적까지 감안해서 좀 이제 향후에 갈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이런 전략은 이제 뭐 매일매일 단타 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테마주가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하루하루 일회일비하기보다는 이제 한 달이나 최소 2주 정도 이상은 이제 꾸준히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 달 다들 갈 때 잘 못 갔던 그런 종목들 저희가 리스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후보들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내일 걱정을 좀 미리 당겨서 해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은 옵션 만기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내일 옵션 만기 진짜 어떻게 될까? 물량은 많이 쌓여 있다곤 하나 다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베이시스라는 게 굉장히 좋아서 물량이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강 대리님? 네, 매달 제가 수요일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네. 항상 이 질문을 받는데 네. 만기 내일 만기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맞춰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어렵다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만기, 그러니까 매수 차익 잔고가 어느 정도 쌓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도이치 사태라던가 그때 이제 8월 초 급락 이전보다 그때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기관의 차익 매수세가 이제 좀 집중이 됐다고 하면 1월에는 외국인이 지금 중심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차익과 금리 차익을 노리면서 들어온 그런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현재 베이시스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만기 상황은 좀 양호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외국인이 변심을 해버리면 시장에 또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만큼 시장에서는 내일을 좀 많이 중요하게 좀 여기시면서 시장은 베이시스가 조금만 약화가 돼도
많이 출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드리고요. 지금 시장에서 현재 베이시스보다는 또 환율에 또 영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기 전후로 해서 이제 만기가 오늘 만기 전날이고 이제 끝나더라도 양호하게 끝나더라도 그 다음 날에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만기 바로 후일까지도 좀 촉각을 세우시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환율 하락세가 멈추면은 외국인들이 더 먹을 것이 없겠다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1,115원까지 뭐 최근 들어 가장 큰 원화의 강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은 만기 전망 어떻게 하세요? 다들 이제 조금이라도 물량이 나오는 쪽으로 얘기를 그래도 하시네요. 예, 뭐 물론 뭐 전망이야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고 뭐 흔히 대세는 이제 내일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 제 의견으로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이 정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환율부터 보시면 환율 아까 1,115원 이제 오늘 원달러로 봐서는 이제 가장 신저가로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이고요. 근데 환율 입장에서 외국인들은 1,080원 정도까지를 일단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이전에 이제 2,000포인트에서 무너질 때가 이제 1,080원, 1,100원 요 레벨이었다가 이제 무너지면서 단번에 이제 환율이 1,15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은 환율이 1,150원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왜 외국인들을 제가 이제 뭐 방송 나올 때마다 맨날 뭐 동네 바보형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전에 1,900대 두 번에 최고점에서 사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방의 유럽 자금이 들어온 것이고 이 자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산 거에 비해서 물량에 비해서 크게 올라간 구간이 없습니다. 올라가 봐야 아직 100포인트도 안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또 자기네들이 다 팔아먹지도 못할 텐데 이거를 이제 내일 만기라고 조금 내리다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가 물량이 나와버리면 이제 이 동네 바보형이 정말 되는 것이 입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그렇겠죠. 그래서 예. 아마 저는 이 머니에 대해서는 저는 스마트폰으로 조금 생각하고 그 동네 바보 인증하는 일은 없을 거라서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만기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베이시스 나쁘면은 외국인이 선물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만기 때문에 이제 만기를 빌미로 조정이 나온다고 봤을 때는 역시 현금이 좀 많으신 넉넉하신 분들께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기 조정 시 매수. 근데 베이시스가 한 0.8 정도 가면은 또 국가 기관 쪽의 물량 최대 한 8천억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일부에서 또 선물 쪽 애널리스트는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자, 만기는 걱정하지 말자는 신민승 과장님 또 얘기 또 한번 굳게 믿어보고요. 이제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원자재 가격이 요즘 계속 오른다는데 그 이유는 뭐고 이게 이제 트렌드로 추세적으로 그렇게 가준다면 수혜 업종은 무엇일지. 강 대리님, 요즘에 진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는 것 같아요. 뭐 구리, 은, 금값도 이제 뭐 완전히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 같고 돈이 많이 풀려서 달러가 약해서인가요? 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돈이 계속 시장에서 풀리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계속 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 쪽에서 이제 유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위기는 계속 확산이 이제 좀 제한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 수혜를 신흥국이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은 이 풍부한 유동성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 말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는 추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향후에도 미국이나 유럽, 중국 쪽 이쪽에서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서 돈은 계속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실물 부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포인트는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데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주가가 상승하고 신흥국 통화, 지금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지금 뭐 헝가리화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최근에 신흥국 쪽에서 계속
강세로 이제 통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거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거기다가 구리 가격이나 금 가격, 은 가격 이런 쪽이 바닥을 찍고 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주가와 원자재 가격이 좀 상반되는 반대로 가는 흐름으로 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원자재와 주가 지수가 금융위기 이후에 동행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네. 이 그림은 원자재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으로 갈수록 동행성이 좀 강화가 된다라는 부분, 거기 2007년부터 좀 급격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원자재 가격과 우리 지수의 앞으로 상관관계를 따져서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관련 업종, 수혜 업종은 뭐가 있을까? 일단 1차적으로는 원화 강세에 좀 베팅을 해서 은행주,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까지, 화학, 철강, 조선까지 이런 쪽으로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계속 강보은 대리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든 어떤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갈 수 있는 업종, 관심 섹터는 계속해서 동일하신 것 같은데 때문에 이따가 얘기하실 관심 종목이 더 궁금해집니다. 관심 종목 공개는 잠시 후에 받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테마주의 달인분을 또 모시고 테마주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욕망과 자제 사이 맞나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조금 애드립을 쳤는데 테마주 매매는 글쎄요. 그냥 여러 가지 테마주가 간간히 이제 섞여서 있긴 합니다만 역시 정치 테마주가 올해는 최고가 아닐까. 예, 우선 이제 정치 테마주가 오늘 좀 이슈를 보이는 한 해가 될 것 같고, 물론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거래대금으로 오늘은 한번 제가 유심히 봤는데, 거래대금 이제 화면 보면서 같이 이제 보시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오늘 거래대금이 제일 많았지만은 이제 흔히 보이시는 안철수 연구소, 아가방 컴퍼니, 바른손 이렇게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건 투자 경고입니다. 그래서 EG 그다음에 뭐 웅진 에너지도 하나 있고, 밑으로 보면은 뭐 디오 이런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은 테마주라서 이제 지금 이쪽에 상위에 올려놓은 거지, 이제 삼성전자나 이쪽에 비하면 아직 비할 바가 못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이 원래는 아침엔 더 많았습니다만은 상한가에 들어가서 오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일단 거래대금이 이 정도로 끝난 걸로 보이고,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도 원래 예전 2007년 대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나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욕망과 절제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바른손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되게 창피한 종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나름 이제 뭐 30~40% 수익내서 이제 팔았다고 좋다고 했는데, 팔고 나서 지금까지 오늘로 딱 4배 올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서는 이게 좀 민원이 좀 많습니다. 팔고 나서 4배 올랐다고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좀 약간 머리가 아플 지경이고,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른손을 그럼 사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1,000몇백 원에 사서 2,700원에 팔았지만, 이제 화면 보시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항상 이제 테마를 볼 때도 저는 이제 실적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이 지금 주당 2,000원 정도입니다. 바른손이. 근데 저는 당시 1,500원대 샀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지랑 같이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이지를 보면은 현재 실적은 4,000원대인데 현재 주가는 7만 원대거든요. 이런 거를 너무 더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하한가 맞기 시작하면은, 오늘이 많이 올랐지만 저는 항상 오를 때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고 나서는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는 이제 PER이 거의 100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현장에 전화가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들 생명과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도 지금 현재 주가가 제가 한번 방송에서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방송에서 이제 세게 추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감원에서 이제 증권사 직원들한테 이제 공문이 하나 내려온 게 있는데, 이제 현장에서나 방송에서나 이제 테마주 정치 관련주는 너무 추천을 하지 말라 이런 공문인데, 거기다 대고 제가 대놓고 무시하면서 테마주를 공개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요전에 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박스권을 돌파할 때, 신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해서 손절은 한 2% 잡고 사보라고. 그런데 정말 어느 분이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지 오늘 전화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밑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밑꼬리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고 이 종목 역시 적자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저는 제 고객들한테는 이제 매도하라고 좀 문자를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민원 안 시달리실 뭐. 뭐 이제 자신. 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한 170%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 정도면은 됐다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 테마주를 매매할 때는 손절매는 항상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정도 스탑로스는 반드시 하고 들어가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계속해서 본격적인 내일장 전략 짜보고 아까 좀 미뤄뒀던 여러 가지 내일장 관심 종목 공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전날 2,000포인트 왔는데 옵션 만기일 날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시 매수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옵션 만기 때 흔들린다면은 사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조정시 저가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할 매수 10% 사보고 조정시 좀 강하게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경기 민감주와 원화 강세 수혜주로 압축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이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종목도 역시 눈여겨보면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 지금 계속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뭐 현재 상황에서는 기관이 이제 추가로 매수를 한다면은 그 종목들 앞으로 추가로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압축해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싹 비워둔 기관이 뭔가 사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도 같이 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익이 좋을 수 있다는 전망, 전략까지 확인했고 우리 신민송 과장님은 이제 테마 말고 좀 전반적인 전략 세워주세요. 예,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종목, 좀 IT, 조선해운 이쪽은 이제 이익 실현 하셔도 좋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아까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지만 이제 1월 달에 부침이 있었던 종목 또는 이제 실적이 되는데 좀 소외를 받았던 종목 위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2월에 반등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 조선 해운은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일부 이익 실현 관점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보경 대리님, 신민승 과장님 차례차례 관심 종목 공개를 받아보고 싶은데 2,000포인트대에서 과연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사라고 얘기를 할까요? 강 대리님? 예.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주식이 60%가 있기 때문에 추천 종목은 따로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약간의 지금 완벽성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금융주 쪽으로 좀 제시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은행주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그럼 포트에 은행주가 아직 없다는 얘기인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저희가 보고 AS 받아보겠고요. 그에 앞서서 신민순 과장님 관심 종목은요? 저는 SK CNC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했는데 오늘 또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좀 많이 내렸는데, 더 사시려고. 예, 뭐 오늘 더 사는 것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빨리 샀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제 하나라는 이제 지류사 리스크가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SK도 그거야 이제 유사한 리스크다 해가지고 같이 돌발적으로 내렸는데 이제 지금은 이중 바닥을 지지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한 번 더 매수를 이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보자 해서 이제 들고 나왔고요. 이제 차트나 이제 이걸 내용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현재 위치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중 바닥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12만 8천 원 정도로 기관의 단가가 있습니다. 이제 블록딜 여기 보면은 이제 거래가 많았던 이제 블록딜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가 12만 8천 원이고요. 이 기관에서 12만 8천 원에 받았던 종목을 이제 11만 원 밑으로 던지면은 기관들도 손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이제 어느 정도 기관의 매도세가 약화된 시점에서 사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목을 16만 원, 17만 원 이 정도까지 이제 지켜보자 이런 전략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주가 강세인 이유가 삼성 이번에 SMD라고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이제 삼성전자가 합병한다 만다 말이 많은데 모바일 디스플레이 굉장한 흑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근데 삼성전자에 인수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삼성 계열사 중에서 실적이 이제 상당히 센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SK CNC 역시 SK 이제 계열사 중에서 비상장 종목의 이제 회사들 이제 알짜 기업들을 많이 인수하는 SK의 사실상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삼성전자를 한번 노려본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몇 프로 정도 추가 매수하실 거예요? 예, 오늘 추가 매수 비율을 지난번과 똑같이 20%에서 총 이제 40% 비중으로 이제 편입을 시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송 과장님 기존 포트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어떤 것인지 곧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우리 SK증권 일산 지점에 계시는 신민송 과장님 기존 포트가 이랬거든요. 요 20% SKCNC 주황색을 더 2배로 요 퍼센트를 늘리겠다는 AS를 방금 들어본 것이고요. 그 외에 타이거 레버리지라는 코스피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ETF 상품, 예, 2,000포인트까지 들고 있겠다 했는데 쭉 파실 생각이 아니신가 봐요. 2,000포인트 갔는데 오늘. 예, 우선 이거는 이제 현장과 이제 역시 방송의 괴리감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제가 이제 예전에 앵커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타이거 레버리지를 제가 원래 한 종목 100%를 하려고 원래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제 좀 타이거 레버리지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종목에 만약에 제가 100% 편입됐다면 오늘 비중을 좀 줄였을 텐데 좀 100% 편입된 게 아니고 한 30%만 편입됐기 때문에 현금 주식 비중상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하고 더불어 이제 2,050이나 2,100이나 좀 주가가 좀 더 과열 국면에 들어서면은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 타이거 레버리지를 팔지 않고 더 가겠다는 것은 코스피 2,000포인트 역시 안착을 기대하신다라는 뜻을 이해해 보겠고요. 강보경 대리님 기존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졌을 법합니다. 일단 GS건설이 20%, SK가 20%, 한라건설, 한국화분이 각각 10%씩 들어있었군요. 현금 40%의 종목 4개입니다. 자, GS건설이 오늘 다시 5% 이상 오르면서 수익률 플러스 한 3% 가까이 나고요. SK가 8.6%, 예, 오늘 역시 5%. SK가 쭉쭉쭉 치고 올라갔어요. 한라건설이 12% 이상 나고 있고 지금 한라건설은 한 목표가에 50원 정도 모자라는 정도로 SK와 GS건설 모두 목표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국화보는 장중에 이미 목표가를 갔는데 20% 가까운 수익인데 목표가 상향 의견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상향 지금 예정인 한국화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화본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요. 네. 오늘 후반에 차익 실현 나온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조선주라던가 아니면 해양플랜트 이쪽이 계속 살아나면서 같은 맥락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주가가 2012년 실적 기준으로 싸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도 별로 부담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계속 이격도 말씀드리지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격이 굉장히 만만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잠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화본 수급이 기관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37만 주 들어왔는데 외국인도 간간히 매수하는데 기관이 여기서 추가로 더 세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SK 말씀드리겠습니다. SK도 이제 16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렸는데 목표가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올릴지 말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SK는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74% 증가한 굉장히 좀 놀라운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올해 실적도 좋아지고 무엇보다도 이 종목도 밸류가 싸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5.3배입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더라도 조정 살짝 나오더라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라건설 어저께 흐름이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어제 과연 누가 이렇게 올렸을까라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연기금이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팔고 있는 연기금이 좀 올리고 있다는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의 현재 재무 구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도 좀 조금 조정 시에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GS건설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건설주가 동반해서 다 올랐습니다. 물론 지수가 올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우디에서 지금 수주건이 좀 나오면서 어느 회사일까라는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GS건설도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입찰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건설주는 1등으로 대림산업이 올라오고 현대건설, GS건설 순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조금 늦은 흐름이긴 하지만 여기서 200일선 돌파한다면 매물대가 크게 없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건설주는 그냥 같은 한 업종으로 보고 어느 건설주라도 지금 해외 쪽에 발주를 많이 하는 업체들은 하나 정도는 편입을 해 두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종목은 목표가 도달, 세 종목은 목표가에 근접 놀랍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AS 잘 들었고요. 그러면 강보경 대리님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 종목은 없었습니다만 건설주 큰 거 하나, 중소형주 하나, 그리고 SK 오늘 실적 발표한 지주회사 하나, 한국카본이라는 조선 관련주 또 10% 이렇게 포트가 꾸려져 있네요. 거의 뭐 시장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조선과 건설, 지주회사. 그렇죠? 한국카본 목표가 7,500원으로 500원 정도 더 상향하셨고요. 수익률은 20%에 육박합니다. 한라건설, GS건설, 뭐 해외 수주 모멘텀, 또 연기금까지 사는 수급도 좋은 그런 종목들이고요. 지주회사 SK도 오늘 실적 발표하고도 크게 올랐습니다. 목표가 16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모두 다 보유 의견으로 AS 들어봤고요. 신민승 과장님도 완성본 끝으로 보면요. 자, 보십시오. SK CNC가 원래 20%였는데 20% 오늘 추가 매수 의견 내셨기 때문에 40%로 더 커집니다. 타이거 레버리지는 일단 작게 갖고 계신 분들 그대로 그 비중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을 보여드려야 되겠죠. SK CNC는 오늘 가격에서 추가 매수가 됐으니까요. 목표가는 역시 17만 원까지 보고 계시고요. 기관 블록들 가격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서 더 빠질 수 없다는 논리도 갖고 계십니다. 손절가는 11만 원. SK CNC 다음 주 플러스 수익률 기대하겠고 타이거 레버리지는 12,500원까지 더 목표가 상향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보경 대리 신민승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기분 좋게 코스피가 2,000포인트 6개월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 무난하게 넘겨야 2,000포인트 안착 가능하겠죠?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